자, 요즘 증시 지난주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포기 상태에서 멘탈이 다 붕괴됐었던 그러다 금요일 날 엄청난 급등장이 좀 나왔고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만은 급등이 코스피가 또 빠졌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이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둘 다 좋습니다. 지금의 이 증시의 흐름, 변동성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변동성 저도 처음 봐요. 그렇죠. 다들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난주 우리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걸리고 그렇죠. 연속으로. 그리고 지수 기준으로 15% SK 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좀 참 폭력적인 장이었는데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코스피가 1.3% 하락했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변동성의 장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의 변동성이 자극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자극이 됐냐? 메모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를 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S7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자, 우선주, 생명, 전기, 물산, 스퀘어 이런 거 합치면 7개 종목의 시총이 고점일 때 70%였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이들 종목에 의해서 뭐 9천까지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각이 변하다 보니까 V코스피도 빅스보다 지금 4배나 높고 하루하루의 등락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시각이 뭐가 변한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청산이니 이런 거 있지만 근원적인 거는 반도체 칩 공급자들의 마진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상반기 때는 수요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를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구글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메타는 수익화를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데 과연 이 메모리 칩 공급자들의 마진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퀘스천이 하나 붙었는데 때마침 이제 공급자들에서도 노이즈가 나왔죠. 어떤 거냐면 중국이 이제 CXMT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물론 레가시 쪽이긴 하지만 공급이 좀 늘어나면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피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최근에 7월 말부터 8월 초는 겪어보지 않았던 변동성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시점 지금 코스피 6,600 선 근처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뭐 지난주가 저는 일정 부분 좀 바닥을 잡아간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점을 따질 때 밸류에이션 계속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면 첫 번째는 미국이 만들어가는 AI 생태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약간 얄밉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버블이 붕괴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우리나라 주가가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근거는 있는데 MDD라 그래서 최대 낙폭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가 코스피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43%나 하락을 했어요. 이 수준이 언제냐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2022년에 23년에 긴축 사이클보다 더 많이 빠졌고 뭐 금융위기 뭐 아니면 외환위기 이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가 50%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50% 이상, 55%가 저점이긴 했는데 그때는요 순이익이 적자를 보일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하향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적자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 43%면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측면이고,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신뢰도와 더불어서 주주환원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을 만들 때는 성장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나 EPS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오지만 바닥을 잡아갈 때는 이런 어떤 주주환원이라든지 하다못해 배당 수익률이 지금 삼성전자가 4.5에서 5% 넘나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7월 말에 과격한 어떤 5천 초반까지도 내려갔던 주가는 좀 바닥을 이번 사이클에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네. 들었던 뉴스가 10,000을 간다, 12,000 간다, 15,000 간다 네. 이런 얘기를 듣다가 네. 갑자기 그냥 막 그 5,000대를 봐버리니까 멘붕에 빠졌던 네, 건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뷰도 그러면 이제 다 깨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깨졌다라기보다는 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을 가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게 있어야 될까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네. 이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라고. 지금 뭐냐면 이익의 추정치, 전망에 의한 우리 삼성전자가 올해 360조, 내년에 400조 번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갔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마진이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50%대입니다. 하이닉스는 연말까지 분기로 보면 70%가 넘어요. 엄청나네. 그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좀 둔화되고 마진이 내년 1분기나 2분기 갔을 때 좀 둔화되는 폭이 예전하고 사이클이 다르다. 예전에 삼성전자는요, 10%에서 20%의 영업 마진을 구려왔었어요. 그리고 뭔가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 여지없이 20%의 영업 마진이 10%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의 스윙폭이 컸고, 밸류에이션을 주지 못했거든요. 지금 50%예요. 근데 올라온 건 맞는데, 과거의 트랙이나 경험상 이게 빠질 땐 또 너무나 무섭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요, 내년 초반에 갔을 때 마진이 50% 너무 높은 건 맞지만 빠져도 30% 이상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PER이 4배인데 이건 너무나 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 4배가 6배가 돼도 50%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는 아니지만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1분기나 내지는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거나 둔화되면서 마진이 둔화된 건 맞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마진 방어 능력이 좋습니다라는 거 보여주면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ER 재평가에 의한 만지수에 다시 도달하는 그런 모습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약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실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내년도에 그런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확인을 해보자. 근데 이제 가격은 약간 처음에 제가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5%고 주가가 그런 기대치를 다 기대하지 않는 수준의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40% 부러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가격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횡보장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많이들 보지만 레벨만 보고 있는 게 수출이에요. 그렇죠. 이게 8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7월의 수출 금액 중에 반도체 수출 금액은 410억 달러라서 엄청 높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6월에 440억 달러 대비는 전월 대비 하락을 했고 특히나 전년 대비로는 6월에 200%에서 한 180%로 내려왔습니다. 야, 전년 대비 180%면 그래도 높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요. 이 증가율이 하락할 때는 보통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박스피였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밸류에이션이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사이클이 짧으면 1년, 통상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6월이면 내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완만한 하락의 수출 증가율일 수 있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런 국면에서는 조금은 매일매일은 7%, 8% 오르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약간 박스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갔을 때는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의 AI 버블 시스템을 가진 그 생태계 시스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면 Q그로스가 나오면 Q그로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약간은 이제 바닥을 잡고 갈 때 PER 장세가 시작되는데 그게 내년 한 2분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삼성전자의 내년 1분기 실적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뭐 많은 것이 또 결정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시점만 봐도 지금 보면은 외인이 3시 현재 막 2조 1천억 원의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어요. 맞아요. 보면 환율은 또 떨어지고 이제 맞아요. 1,400원대 초반으로 까지 왔어요. 요즘 뭐 이제 1,400원도 깨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외국인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안정적인 상승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가격 자체가 주는 매력도를 외국인들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천을 넘나들다가 7천이 깨진 수준이고 한때 5천까지 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롱머니만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단타, 예, 그런 어떤 한머니도 들어왔기 때문에 뭐 7천을 넘어가면 다시 또 매물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무적인 거는 7천 이하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을 싸게 보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조건을 확인했다. 어떤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매수를 들어오는 경우가 미국에서 타코가 나왔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금리가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8천, 9천 만 시대는 연준의 금리 인하의 조건이 성사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세적 네. 정말 우리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때요? 이번에 이제 이런 아주 극심한 변동성장을 이루고 나서 증권사들도 이제 다 뭔가 좀 목표치들이 좀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의 어떤 코스피 지수 상단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저희는 6,500에서 8,500 정도로 잡아놓고 7월에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까지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7천 이상에서 많이들 물려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죠. 매몰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불어서 저는 매크로 지표를 말씀드렸지만 수출 증가율 자체가 지난 10월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고 금액의 수출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내내 수출 증가율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수출 증가율 내려오는 게 무슨 의미냐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밸류에이션이고 지수 탄력이기 때문에 지수 탄력이 조금은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다 보니까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AI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주가가 회복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민주당 중심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 지연이라든지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을 누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6,500을 깬 가격에서는 상당한 매수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7천 중후반을 넘어가게 되면 또 박스권 상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밸류 자체는 상당히 낮은 걸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낮긴 낮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SMC 아니면 대만은 지금 PBR이 4배인데 우리나라는 PBR이 1.5배다. 아니 경제구조 수출도 비슷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천대받냐. 주주환원 정책을 빼고 보더라도요. 대만의 주요 기업인 TSMC는 영업이익률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그리고 계속 높은 레벨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네. 이 기업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 어닝은 벌어들여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동안에만 갑자기 마진이 확 좋아진 거거든요. 이익이 높아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느 정도 레벨을 보여줘야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항상 오명이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익이 좋아질 거를 반영해서 고퍼일 때는 이익이 안 좋을 때 주가를 사놓고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좋으면 계속 좋을 때는 PER이 낮아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도.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고점이었거든, 항상. 저퍼일 때는. 그렇죠. 지금도 저퍼니까 고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투자자들이 많아요. 왜? 공급자가 늘어났고 수요자가 좀 허덕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려면 내년 초나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거와 다른 마진 방어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리고 주주 환원은. 그래야 저퍼로서의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으로는 싸다 이것을 믿는 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그냥 상반기처럼 탄력이 굉장히 강한 흐름보다는 조금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다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서 마진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마진이 방어됐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